두 탕은 오전 오후, 세 탕은 오전 오후 야간, 한 탕은 오전, 아니면 한 탕은 오후 이렇게 되는데 한 탕만 합니다. 그 캠프를 가기 전에. 근데 한 훈련 두세 시간 정도, 그리고 점심을 먹고 목욕을 하고 집에 가는데 한 3일 정도 했나 4일 정도 했나 한 탕을 캠프를 가기 전에 운동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스트레칭만 오래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튜빙만 계속 막 시키고 튜빙은 또 프로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한 3일 정도 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해도 되는 건가? 너무 운동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아마추어는 쉽게 말해서 몰아서 막 했다가 오바이트 할 때까지 그리고 조금 며칠 또 쉬었다가 대회가 없을 때 뭐 그런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성향이라면은 프로야구는 지금은 10개월이지만 그때는 12개월 지금은 연봉도 10개월로 줍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연봉이 12개월 1200이면은 900 얼마 나오겠죠. 그쵸? 빨리빨리 계산 안 해, 빨리빨리.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스프링 캠프 가기 전에 스프링 캠프 가서 3일 하고 하루 쉬고 4일 하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아마추어는 훈련하게 되면 쉬는 게 없잖아요. 길어봐야 짧아봐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3일하고 하고 4일하고 하고 이걸 한 두세 턴 정도 지나니까 3일하고 하루 쉬고 4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스프링 캠프 막바지에 딱 가는데 온몸이 아픈 거, 온몸이. 너무 힘들어서. 야구를 계속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 그 이광 감독님. 저의 첫 프로야구 스승이자 제가 존경하시는 이광 감독님. 지금 서울대에 계시죠. 이분이 저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딱 얘기하는데 상아 말투가 그렇습니다. 상아 힘들지?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캠프 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시즌에 들어가서 시즌을 마셔야 이제 해야 되잖아. 결국은 1년 내내 던지는 거예요. 1년 내내. 물론 안 던지는 날 있지만 안 던지는 날이라서 안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안 던지는 날은 던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해보니까 1년 내내 스프링 캠프야. 1년 내내. 물론 캠프 때는 체력 운동 더 많이 하고 치는 걸 더 많이 하고 던지고 받는 걸 더 많이 하지만 그거는 한 달, 40일 그리고 시즌 딱 들어가는데 1년 내내 계획을 해야 되고 1년 내내 긴장을 해야 되고 1년 내내 내가 던지는 날 올라가서 던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프로. 그래서 1년은 제가 쓴 일기장이 없습니다.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94년 때서부터 그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게 돈이 되고. 아까 질문하셨던 그 부분은 왜 이광 감독님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광 감독님 샤우나 힘들지? 우리 뭐 시키질 않아요. 각 파트별의 코치님들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하고 또 트레이닝 파트에서 주는 체력 훈련 매뉴얼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자기가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하부에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죠. 오늘 스케줄 이거다, 이거 하자. 근데 아마추어는 시켜서 오바이트가 나오면은 프로는 내가 하면서 내가 오바이트를 해야 돼. 꼭 오바이트 한다고 해서 뭐 힘들게 하는 거 아니지만 아침에 뭐 상하고 먹어서 오바이트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꾸 무서워. 나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로요. 훈련이 끝났는데 와 오바이트가 나오더라.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그냥 단지 옆에서 관리하고 서 있고 가자 뭐 이 정도. 근데 행위를 하는 건 우리잖아요. 자기잖아요. 근데 내가 오바이트 할 정도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야.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 않은 시점에 부산에서 못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제 부산을 하셨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미술 활동에 너무 LG 트윈스에 너무 핵심적인 문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했지만 이제 혹시나 제 선수들 입장에서 이적을 하든지 하든지 정보로 사용하셔야 되는 사람들이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비아냥까지는 아니긴 하더라고요. 아마 먹고 사가지고 5점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팬들이 생각하는 거 약간 좀 정보 같은 거 이렇게 그거가 너무 시간이 그냥 다르더라고요. 거의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쩌라고요? 네가 FA 말씀. 질문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FA. 그럼 제 개인적인 제 개인을 말씀드릴게요. 한 선수가 한 팀에 들어와서 그 팀에 계속 훌륭한 선수로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어디도 안 갔으면 좋겠고. 근데 FA라는 게 생겨서 한 10년 계속 뛰다 보면 이제 다른 팀에서 그 이후에 뭐 돈을 더 많이 주면 그 팀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프로는 여러분 프로가 뭐 같아요? 프로 누구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프로. 오케이. 돈을 많이 받는 거 프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 선수 됩니다. 저희. 직업 선수. 직업 선수. 오케이. 오케이. 프리랜서. 오케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프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자.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자. 근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아니겠죠. FA라는 게 뭐 질문의 답변이 틀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FA 나왔으니까. 근데 FA는 1년에 한 팀에서 한 명 정도 나오죠. 그냥 평균적으로 한 명, 2명. 그럼 한 팀에 평균 선수가 1, 2, 3군 다 합해서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이라고 치는데 그 100명에서 한두 3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팀에서 넘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돈 얘기하는 거지만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FA 자격이 없는 선수는 분명히 한 팀에서 한두 되면 여기에서 100억짜리, 50억짜리, 30억짜리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와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평균 연봉을 치면은 프로야구 선수는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 코치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라고 치면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더 몸값이 측정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기한테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난 뒤에 자기한테 한 번 이상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자격이 취득이 되는 건데 이때에 그 선수가 다른 곳을 간다는 거죠. 이 선수가 조금 덜 받더라도 원래 있었던 데에 계약을 하고 있던지 조금 덜 받고 이런 경우가 이제 크게 나누어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부류가 되는데 저는 이 두 부류 중에서도 또 나뉘어진다고 생각해요.
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데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런 선수가 또 나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질문일 수 있겠죠. 굉장히 고난이도의 질문이에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게 저는 FA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FA 자격을 얻고자 그때 당시 선수협회가 없었죠. 96년도에 FA 자격을 얻고자 차를 끌고 서울,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전주 이렇게 쌍방울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선수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게 하고 지장을 찍게 하고 우리 선수협회 만들자, 선수 도장 만들자 이러다 보니까 찍혔어. 구단한테. 그리고 구단한테도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원래 안 돼. 나 선수협회 만든다. 자르려면 잘라라. 뭐 그런 영향이 저한테 이제 야구 생활하는 그런 과정에서 영향이 있었지만은 그런 욕망이 저희 때는 그 FA라는 자격이 없었지만은 그런 욕망이 선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FA에서 대박이 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언론에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거를 돈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진짜 프로가 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좀 답변에 두서가 없었죠. 점점점 이렇게 프로가 된다는 그런 지금 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를 치는 첫째는 휴식입니다. 훈련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훈련의 스케줄은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훈련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가 모자르다 싶거나 자기가 뒤떨어진다 싶으면은 뒤에서 합니다. 근데 이거를 코치가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분위기를. 이걸 제가 1년을 오래 해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중간에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올해를 지나면서 이 선수들한테는 무조건 휴식이다. 첫째 이유, 제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온 선수들이었습니다. 올해 지명을 받아서 얘네들 몸 상태를 딱 보니까 이제 메디컬 체크를 하는데 들어올 때 여기 수술하고 저기 아프고 저기 어디 뭐 인대가 드러나 있고 파열이 돼 있고 그래서 들어와서 제 손으로 안 넘어옵니다. 재활보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1월을 이제 재활보러 가면서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는 몸이 이제 건강해진다 이런 걸 좀 해준 다음에
공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12월, 1월에도 캐치볼 정도 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선수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신문을 본다든지 TV로 본다든지, 야 쟤는 학교 다닐 때 150kg, 155kg를 던졌는데 왜 프로에 들어와서 140, 135야? 왜 145야? 그러면서 뒤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그 새끼가 어떤 코치가 얘를 이렇게 막 쳤네, 뭐 망가뜨렸네, 저 새끼 잘라야 되네. 있는 일이잖아요. 다 있는 일이잖아. 근데 저는 그런 의식하는 게 아니고 일단 뭐 있는 일이니까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 선수들이 스피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스피드를 찾는 거예요. 자기 스피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요새 뭐 학교가 뭐 주말이긴 하지만 던져봐야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주말이가 끝나고 대회가 치러지면은 보름 20일간 끝나요. 그럼 에이스들 다 투입해. 그리고 쉬어. 그리고 좀 운동하다 또 던져. 근데 이 공의 회전의 의미는 쉬었다 나와서 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펜 이렇게 쓰다가 막 노트에다가 필기하다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노트 필기하다가 한 1주 쉬었어. 안 했어. 그러다가 새 노트에다가 써. 그럼 새로운 마음이 들죠. 그지? 나 공부 안 해도 그 정도 알아요. 써. 그러면은 펜이 날라. 그리고 새로운 펜을 사서 한 3가지 사서 주제 하나 딱 써. 그런 거 있으시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마추어 선수들은 막 하다가 쉬었다가 또 새로 잡고 다 이틀 던져. 공 막 날라다니는 거. 기가 막혀요. 캠프 맨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캠프, 스프링 캠프 선수들 와서 공 던져요. 막 밑에 막 올라가. 공 만다가. 공 날라다녀요. 막 기똥차 10분에 막 오래 뭐 15분 얘는 끝나 뭐. 그러다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파. 그리고 재활 6개월. 수술지. 근데 계속 메모를 하거나 얘기를 쓰거나 자기의 글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세워졌을 때 나중에 이걸 뒤집어 보면은 글씨가 되게 깊이가 있는 그런 글씨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올해 회전이라고 칠 수 있겠죠. 처음에 와서 막 뭐 기분이 튼튼해서 탁 던져. 이때 회전하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던지면서 될 때 받을겠지만은 이러면서 쌓아가는 고래 회전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이 던지는 공의 회전하고 프로에서 쭉 던져서 썼던 135km나 140km, 요새 140이 좀 떨어지는 키로 쓰잖아요. 그 정도 던지더라도 이 선수의 그 공의 회전 스핀 자체는 천지 차이. 옆에 이런 선수 저런 선수 딱 놓고 던지는 거. 너 공 빠르네. 근데 뭐 안 보여. 근데 얘는 회전을 딱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회전이 되려면은 일단 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선수들을 봤을 때 지금 와서 얘를 던져봐야 힘들어가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작년에 올해 그 스프링 캠프나 이군 캠프를 저희 선수는 제가 안 보냈습니다. 안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천에서 계속. 그리고 제가 듣기에 우리 헤드 트레이너한테 듣기에 그동안의 신인 선수들이 들어와서 아파서 공을 놓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잘한 일을 하는 건지 몰라도 제가 데리고 있는 선수가 올해 한 명도 그 잠깐 외에는 한 명도 긴 나날을 재활해서 보낸 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계획을 하건데 스프링 캠프를 안 보내고 여기서 훈련
하면서 한 6월 정도에 7월 달 정도에 2군에서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5월 달서부터 2군으로 올라가서 던지고 그리고 뭐 아까 어느 선수가 이래 이제 뭐 볼 수 있을 만한 선수 그러니까 올해 잠깐 보셨겠지만은 유재유 그 인터넷 지금 나옵니다. 유재유 김대현 이런 선수들이 올해의 1군에서 잠시 던졌지만은 그래도 던지는 모습이 성적을 떠나서 던지는 모습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덕분에 2군과 1군에서 잠시였지만 그런 생활을 하고 나서 지금 1군 선수들에 포함이 돼서 마무리 훈련을 가 있습니다. 예, 저의 손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마무리 훈련을 가서 근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아팠었더라면 1군을 고사하고 2군에서조차 6월달, 7월달 이때부터 던지지 못했었던 선수 아닌가. 그리고 그냥 재활에서 있었어야 하는 그런 선수. 그리고 나이가 어렸을 때 딱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복하는 그 과정을 잘 몰라요. 선수들이. 나이가 먹어서 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러면 올해 그냥 끝나고 군대라도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올 초서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이 선수들한테 많은 휴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훈련할 때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제가 겪은 그 선수들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3-4명을 데리고 있는데 휴식을 주기 위해서 오전 운동만 하고 끝날 때가 많았어요. 오전 훈련만 하고. 그러면 저는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해소도 안 돼요. 파트가 있으니까. 저쪽 파트에 있는 선수들한테 가서 야, 너 이렇게 좀 던져봐. 꼭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야, 뭐 요새 어제 뭐였냐? 잘 놀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타 코치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가 또 오해를 삽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일찍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뒷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운동 너무 안 시키고 그럼 어떡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내가 나라서가 아니고 알아서 해보려며 또 알아서 했어. 그 선수들이 1년을 아프지 않고 던질 수 있었어.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프로에 갓 들어와서 아프고 다쳐서 못 던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 선수들은 제 장담컨대 50% 이상은 다 망가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휴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지켜볼 선수들은 그렇게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또 이제 끝내야 되나요? 계속 하셔도 돼요. 또 제가 뭐 대충 정리가 됐어요? 질문에 대해서? 짧은 질문 하나. 그 2016 시즌에 유재국이랑 임정우 선수 필두로 커브에 대한 부종 가치가 상당히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내년 시즌에는 어떤 부종이 좀 합할 거라고 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죠. 짧게 해주십시오. 저는 있는 거나 잘 던져라. 너무 짧은가요? 자기가 던지고 있는 걸 잘 던지고 몸이 건강하고 대신
그런 것들을 보고 선수들이 커브를 어떻게 던져요? 요새 너클 커버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찝어갖고 커브 던지는 거. 저는 이걸 못 던져봤기 때문에 어떻게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르쳐주고 싶진 않아요. 어린 선수들한테. 저는 그냥 마인드, 기술은 두 번째. 듣다 보면은 내 마인드는 좋은데 내 기술이 부족하구나. 그럴 때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배우는 게 자기 걸 좀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좀 더 많이 던진 다음에 던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유재구, 임정호가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유재구, 임정호가 앞으로 던질 구점이 뭐가 남아있을까요? 너클볼, 탕볼 이거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 너클 커브, 투심 다 던지는데 이 다음에 던질 게 뭐가 있어요? 아마 신곡을 다 던지는 줄 아는데 너클볼하고 탕볼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너클볼하고 탕볼은 너클볼 뭔지 아시죠? 탕볼은 뭐예요? 공 여기다 끼워 던지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던지지 않는 투수에는 던질 구종이 안 돼요. 이걸 던지다가 다른 게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더 쉽게 말해서 커브를 던지는데 슬라이더 배우고 싶어. 슬라이더 배우잖아요. 그 커브가 밋밋해져요. 그렇죠? 근데 슬라이더 잘 던지는데 커브를 배우고 싶어. 커브를 연마하잖아요. 그럼 슬라이더가 밋밋해져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잊어버려요. 네, 짧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상훈 코치님 오신다니까 장소를 대여해 준 대신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좀 편한 질문인데요. 팬 입장에서 야구 기술이 아니라 팬 입장에서 3만 명, 4만 명씩 앉아있으면 상당히 흥미롭고 또 흥겹고 그런데 저기 그라운드에 올라가서 특히 마운드나 자기 포지션에 들어가서 특히 또 큰 경기나 중요한 경기에서 4만 명씩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기분이 아무 생각이 없이 담담한지 연습 때처럼 아니면 정말로 그 관중의 기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 공을 써서 죄송하다면 약 먹은 것처럼 완전히 흥분이 되는지 그 심리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요? 예. 일단 뛰어갑니다. 숨이 막 차요. 하면 안 되더라고요. 했다가 포기한 선수도 꽤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던져야 되는데 떨립니다. 왜냐면 하나 맞으면 끝나버리고 이제 그 생각이 딱 지나가요. 딱 지나가고 가운데를 보고 던집니다. 구종을 떠나서 가운데를 보고 캐치가 밑도는 게 아니고 캐치와 전체를 보고 그리고 던지는 순간에 에라고 그러겠다.